안녕하세요. 드림TV 채널의 대준입니다. 이번 특강의 주제는 임용고시 멘탈 관리예요. 요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 계신가요? 나만 이렇게 힘든가? 도서관 옆에 있는 친구를 봐도, 학교 컴퓨터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를 봐도 멀쩡하게 잘만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계속 무너지고 힘들어하지? 여러분이 지금 비교하고 있는 그 친구, 사실 최근에 이미 한번 무너졌던 친구예요. 무너지는 시간만 조금 다른 것이지 모두 하루에도 몇 번씩은 겪는 일이니까 자신을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멘탈을 붙잡았던 여러 방법과 함께 제가 그 기간에 남겼던 일기를 몇 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다시 읽어봤는데 아무리 봐도 그때 남겼던 일기만큼 그 시절 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일기를 보면 사실 여름방학보다는 8월 이후 9월과 10월에 참 많이 힘들어했어요. 준비 중이었던 서울의 티오가 박살이 나고 개인적으로도 힘든 일이 계속 겹치고 이런 여러 악재가 임용고시라는 이름으로 묶이면서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 멘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더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남겼던 기록 몇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공부 진짜 하기 싫다. 잘해왔는데 뭔가 하기 싫은 마음이 폭발해버렸다. 어제 정말 너무너무 하기 싫어서 11시에 벌떡 일어나서 가방을 싸들고 도서관에서 뛰쳐나왔다. 평소에는 진짜 하기 싫어도 꾸역꾸역 정해진 분량을 채우려고 하긴 하는데 어제와 오늘은 도서관에서 뛰쳐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수십 번을 한 것 같다. 아는 형이 요즘은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랬는데 진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느낌이었다. 반대로 생각하면 곧 이 시험에서 해방될 수 있는 날이 가까워진다는 의미인데 이 과정이 너무나도 지겹고 짜증나고 토가 나올 것만 같다.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고 몸이 찌뿌둥하다. 눈도 뭔가 맑은 느낌이 아니라 퉁퉁 부은 듯한 느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은데 예전에는 이 과정이 힘들더라도 끝까지만 버텨내면 그래도 합격할 수 있겠지 그런 심정으로 한 거라면 이번부터는 끝까지 해도 과연 1.5배수 안에 들어서 2차 시험을 볼 수나 있을까? 그런 마음이 계속 든다. 잊으려고 해도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자각이 되고 2차 시험도 볼 수 있을지 말지 불확실한데 내가 이걸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밑도 끝도 없는 의문이 계속 찾아온다. 어떤 말도 위로가 잘 되지 않는다. 결과를 떠나서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든다. 또 반대로 이렇게 흔들리면서도 다짐했던 것들이 있어요. 오늘 친구와 저녁을 먹으며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말도 안 되는 과정을 거치는가? 무엇을 위해 건강과 자존감을 해쳐가면서까지 이렇게 이 시험에 매달리는가? 여러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있다. 이 시험의 합불 여부가 내 정체성, 그동안의 노력, 교사로서의 남의 꿈을 규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 시험에 대한 불안감으로 내 자신마저 잃지 말자. 이 시험은 결국 공립학교 교사가 되기 위한 시험이다. 공립학교 교사가 되는 것이 인생 목표가 아니다. 최선을 다하되 혹여 결과가 바라는 대로 나오지 않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교사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보자. 떨어지면 교육청이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교육의 방향과 맞는 학교를 직접 찾아가면 된다. 다만 후회 없이 준비하고 노력하자. 그 다음 맡겨드리자. 제가 썼던 일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 역시 무너져서 아예 공부를 하나도 잡지 못했던 날도 있었고 직전으로 갈수록 슬럼프를 하루 단위로 겪기도 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다잡고 2차 시험까지 잘 마칠 수 있었던 멘탈 관리 기법 10가지를 공개합니다. 첫째, 인간다움과 균형을 잃지 말자. 인간다움과 균형을 잃는 순간 이 공부는 지속할 수가 없어요. 하루 이틀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끝까지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쉴 땐 쉬고 공부할 땐 공부하라는 말처럼 놀기 위해 쉬기 위해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가 목표한 시간까지 공부한 것만 시험에 나오고 내가 그 이후에 본 거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시험에 안 나와? 그럼 굳이 왜 더해? 그러면서 집에 가서 쉬면서 에너지를 회복했습니다. 둘째, 부정적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자. 사실 감정이 부정과 긍정을 나누긴 어렵지만 공부할 때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감정이 있고 되지 않는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감정이 쌓이게 되면 언젠간 터져서 다시 원점을 찾는데 참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듭니다. 그래서 평소에 숨 쉴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해요. 저는 일기를 쓰거나 스터디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이러한 스트레스를 푸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일기를 썼던 게 진짜 좋았어요.
세 번째, 붙기만 하면 된다. 비교하지 말자. 어떤 분께서 비교라는 단어로 이행시를 하셨는데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 이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상 스터디라는 것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리가 살면서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와 같은 사람들과 비교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아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비교라는 건 나이나 배경, 환경 등이 비슷할수록 심해지는데 스터디만큼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경우가 흔치 않겠죠. 그래서 비교가 필연적인 것 같긴 해요. 비교하지 말라고 해도 사실상 그러기 어려운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스터디언이 저보다 잘하는 것 같으면 이 친구 고득점을 합격하겠구나. 나는 그냥 턱걸이 합격해서 이 친구보다 더 오래 쉬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나는 이미 교사다. 혹은 나는 이미 붙었다. 어차피 교대 졸업만 해도 교원 자격증이 나오죠. 교원 자격증이 있다면 어디든 일을 할 수는 있어요. 이 시험은 공립학교 교사를 선발하는 시험일 뿐이지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붙었다고 생각하세요. 2차 기간 막바지가 되면 정말 힘들어요. 그때 그냥 2주 뒤면 시험이 끝나고 1월 말이면 합격 발표를 받을 텐데 오늘 이것만 잘 끝내면 나는 합격이 보장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시험이 끝나고 해보고 싶은 것 적어보기. 이런 것들이 은근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도 그때 다 적어놨던 일들이에요. 여섯 번째, 초등 임용고시 기출문제 수준 확인하기. 풀어보면 알겠지만 솔직히 대부분의 문제가 진짜 쉽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외우다 보니까 따라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사실상 출제되는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시험은 끝까지만 하면 붙을 확률이 꽤 높은 시험입니다. 스터디를 따라가고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다면 기출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기준을 잡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일곱 번째, 스터디원들과 이야기 나누기. 임용고시 기간 중 가장 감사한 일이 있다면 바로 스터디원들과 가까워진 일입니다. 사실 임용고시 공부하기 전에는 알고 지내는 사이일 뿐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는 않았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임용고시생의 마음은 임용고시생만 알 수 있다고 이 기간 동안 수없이 무너져 내릴 때 옆에서 같은 길을 걷고 있던 이 스터디원들이 정말 많은 위로가 됐어요. 여름방학부터는 정말 스터디하는 친구들 덕분에 버틴 것 같아요. 2차 기간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덟 번째, 때로는 시험을 본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저는 보통 성취기준, 교학방평, 모형 같은 것을 토암기하다가 멘탈이 많이 나갔어요. 분명히 지난번에 고통을 받으면서 다 외웠던 건데 다시 보니까 또 까먹고 한두 번도 아니고 5번, 6번 할 때도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뭘 한 건가 싶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외운 것 중에서 사실 유의미하게 점수로 연결되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요. 실제 시험을 보고 오면 그것을 정말 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시험을 본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 것인지 가끔씩 물어보면서 내가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에 너무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쏟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최선을 다하되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맡기자. 이 시험은 수능과는 많이 다른 느낌이에요. 시험장에서 외운 문제가 출제된다면 5초 만에 풀 수도 있지만 기억이 안 나면 아예 손도 못 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내용을 외우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노력을 한다면야 붙을 확률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떨어질 확률이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임용 TO 또한 합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임용 TO에 따라 여러분의 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대다수가 떨어지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대다수가 붙는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8학년도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 최선을 다하되 그 이후부터는 이 사실을 인정했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나에게 부끄럽지 않게 공부했고 최선을 다해서 정책 당국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고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 시험에 떨어진다고 죽는 것도 망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잘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열 번째, 자신의 감정, 상태 인정하기. 아마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심적인 여유가 많이 없을 거예요. 특히 뒤로 갈수록 정말 피말리는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상적인 나와 현실의 나 사이에 괴리가 커지게 됩니다. 이상적인 나는 이런 힘든 순간에도 나눌 줄 아는 사람,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인데 현실의 나는 시궁창, 사소한 것에 상처받고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끝이 없죠. 그 순간에 많이 무너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많이 힘든 겁니다. 가끔 못난 감정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는 이것도 내 감정이구나 인정하고, 아, 내가 참 인간다운 감정을 가지고 있네? 풍성한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책 당신의 마음을 안아줄게요 중 한 부분인데, 임용 공부할 때 참 큰 힘이 됐던 글이라 그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고 미치도록 꿈을 꾸던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의 짓궂은 장난이 고민이다. 그때는 이런 고민을 하고 싶어도 이 고민을 닿지 못해 할 수조차 없었는데, 지난날의 최선과 최선을 더해 꿈에 닿았으니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나 참 행복한 사람이다. 승무원이 되면 좋겠다고 미치도록 꿈을 꾸던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승객이 쓴 불만 레터의 심각한 오늘이다. 그때는 이런 고민을 하고 싶어도 이 고민을 닿지 못해 할 수조차 없었는데, 지난날의 최선과 최선을 더해 꿈에 닿았으니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나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내가 고민일 만한 고민일 때에는 지금의 고민에 닿아 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너에게 뿌듯해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고민을 즐겼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한 오늘의 최선을 더하고 내일의 최선을 더하다 보면 지금의 고민은 내게 더 이상 고민이 아닐 테고, 닿고 싶어 간절히 고민하던 나아가던 꿈에 닿아서 새로운 고민을 하고 있는 내가 되어 있을 테니 지금의 고민은 잘해왔고 잘하고 있다는 내 발자취가 아닐까. 정말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임용고시생이라는 타이틀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학창시절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교대에 입학하지 못했던 수없이 많은 수험생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운이 좋아서 지금 그 문턱에 와 있었다는 것을 자주 망각하곤 해요. 초등 임용고시생의 공부가 빡세다는 것을, 그리고 임고생의 삶이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마저 잘 지켜지지 않는 순간이 있을 정도로 힘들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다만 어차피 하기로 마음 먹었고 지금 하고 있다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람은 자신이 거쳐온 벽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생각하고 자신이 거쳐오지 않은 벽에 대해서는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수능도 그랬죠. 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커다랗게만 느껴졌던 수험생이라는 신분과 수능이라는 벽이 사실 지나고 나면 정말 힘들기는 했지만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됐을, 그렇게까지 고통받지 않아도 됐을 그 무언가가 됐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크고 작은 벽을 거쳐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주하고 있는 커다랗게만 느껴지는 임용고시라는 벽도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스스로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 먼저 본인 스스로 자신을 잘 다독이면서 하루하루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때 때로는 작은 위로가, 때로는 의미 있는 충고가 되길 바랍니다. 힘에 겨워 나아가기 어려울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 도움이 되고 싶어요. 후배님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